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인사들도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일본 증시 부진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설 연휴 전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양방향 매매 전략을 챙겨갈 수 있는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3.4로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존의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1% 감소하며 예측치인 마이너스 0.9%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새벽 2시에는 미국 에너지청 EIA의 단기 에너지 전망이 발표되며 같은 시간에 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로레타메스터 클리브랜드 총재가 연설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6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주간 원유 재고량을 공개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그럼 이어서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에 좀 유의를 하셔야겠어요. 저도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힘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 싫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해선시대 푹 빠져보시도록 하시면 좋은 시간 갖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스터님께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해주시고 지금 어려운 몸으로도 나와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오늘 놓치지 말고 알짜배기 이런 전략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노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30페이지 넘는 이러한 자료지 무료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0.22%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7,74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9시 26분경에 17,670포인트에서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슈 살펴보고 계속해서 방향성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 따르면 지금 US Service Sector Growth Picks Up in Janu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 안에 있는 내용이면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전에 보셨듯이 지금 미국 서비스 부문 성장이 1월에 증가했다라는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3.4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이 전월치와 예상치보다 높았는데요. 이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업황의 위축과 그리고 확장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50을 상회하면서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좀 개선세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발표 후에 금리와 달러가 간밤에 급등을 했고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15%까지 떨어진 모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 거는 지금 지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파적인 기조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기사 뒤이어서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닐 카시카르 미니 애플리스 총재는 지금 No need to quickly cut interest rate, 지금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헤드라인에 있는 것처럼 금리가 not hurting down growth much, 성장을 많이 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즉 2년간 지금 실시했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지 않았고, 따라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FOMC가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이 미국 경제는 지난 4분기에 3.3%, 그리고 3분기에는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를 유발할 거다라고 봤던 이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었는데요. 한편 이 총재뿐만 아니라 지금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두 의원들이 지금 힘을 실으면서 향후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기사 합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어제 미증시가 파월의 발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밀려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이를 좀 뒷받침하는 두 의원들의 발언이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전번에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투표권이 없으면 좀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밀리지는 않을까요? 이 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의 이 발언 가지고 큰 영향력은 제가 봤었을 때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해외 선물을 직접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제 ISM, PMI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패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비농업 취업자 수와 마찬가지예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거 노동시장이 아직 탄탄하구나. 금리 인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구나 하고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하락을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상승을 해서 원점으로 돌아왔죠. 어제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중에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 그냥 새벽에 다시 원위치로 해외 선물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발표가 난 이후에는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뭐겠습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반등했던 이유는 뭐예요? 어찌 됐든 간에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건데 조금 미쳐질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경제상으로 봤을 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돼야 된다. 그렇다라고 보면 PMI 굉장히 4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오면서 아직 미국 경제는 괜찮구나. 침체 국면에 빠지는 하드 랜딩이 아닌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또 우호적인 또 투자자들 참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즘 지표는 두 가지 포커스로 봐야겠죠. 이 지표가 과연 금리 인하를 촉발할 수 있는 지표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침체 늪에서 그냥 연착륙으로 끝나게 할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제 예를 들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죠. 이전치보다도 좋게 나왔고,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쪽을 생각하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따진다라고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베팅을 해야 되는지에 굉장히 요즘 어려운 그러한 국면에 좀 와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표가 A측치, 이전치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A측치는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A측치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좋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중간하다. 그러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표가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만 늦춰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하락 쪽으로 무게가 갈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한다. 하지만 항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은
고점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매도도 가능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가시면은 좀 리스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 이 일정들을 다 체크하고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일일이 분석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란투방 들어오시면 마선님께서 매일매일 또 쉽고 빠르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투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전략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1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이런 빠른 해석들 하루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나스닥은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 봐주고 계실지 바로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다는 것은 좀 역시나 좀 이 발언들이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 기술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네, 기술적인 이유도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파동은 네. 5파를 지금 향해서 진행이 된다. 1파 이렇게 왔죠. 그리고 2파 조정 2파가 됐고요. 3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하락을 했죠. 이게 4파예요. 지금 나머지 5파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고점보다는 상단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다시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다시 골드 크로스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이때 이 구간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좀 더 높아져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겠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근데 하락 다이버전스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야 그러는데 가격과 가격이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고 보조 지표는 떨어져야 그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4파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우상향으로 마지막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60분짜리로 좀 간략하게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 자리는 17691입니다. 17691. 이 17691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찍었던 정고점 17769인데 17763, 17763까지 보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여기에서 대응을 한다. 그리고 고점이 돌파가 됐다고 해가지고 절대 따라붙은 것은 어려워요. 제가 오늘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17691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17691 아래로 어제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죠. 이게 이제 PMI 발표 때였거든요. 어제 PMI 발표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 어제 12시에 발표가 됐는데 이 이후에 다시 시가 위까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까 소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7691 아래로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조정 시 매도가 됩니다. 매도가 되면 어디까지 보시냐? 17610 여기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피벗 자리는 17691이다. 17691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나스닥은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 건데 어디만큼 올라갈지는 사실상 이건 신고점이니까 저도 예측할 수가 없죠. 제가 이걸 파동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1885까지 그러니까 18,500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현재 모멘텀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까지 우리가 홀딩하고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매수는 지금 워낙 52주 최고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매수를 들어가시더라도 좀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고점이 돌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17691 이 자리가 오늘 포인트예요. 17691 아래로 밀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한다. 목표가는 1763까지만 본다. 만약에 17691이 뭐 미국장 시작되고 나서 뭐 12시, 1시 이후에
만약에 빠진다. 그럼 그때는 매도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도 짧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상단은 17763, 하단은 17610 이 정도 라인까지 보시는 게 좋고 조금 있다가 그 아까 오늘 또 연준 연설이 있는데 그 애틀란타 그 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파적 성향의 위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금리 인하 뭐 4분기나 돼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691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좋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더라도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만큼 좀 빠르게 좀 자리값뿐만 아니라 방향성 매일매일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노란 뚜껑 들어오시면 이러한 자리값과 방향성 매일매일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까지 무료로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차트 분석을 어느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래 걸릴 거 이 파워노트를 딱 한 권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정말 빠르고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빨리 끝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 노란 톡방 안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안에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내일 또 바로 진행이 되죠. 이 내일에 어떤 또 이슈들이 있을지 지금 방송보다 더 깊고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가깝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도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0.74%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73.3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2시 11분경에는 73.54달러까지 기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과 관련한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된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OECD of World Growth Forecast vs Middle East Risk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은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위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맞선 각국들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선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희망봉을 경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운송 시간이 기존보다 30에서 50%가량 늘어났고 이런 운송비 인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약 1년 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0.4%포인트를 좀 추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주요 20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2.7%로 내다봤었는데요. 2.9%로 0.2%포인트 올라갈 것이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수입 물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조금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도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여러 그런 뭐 경제 단체에서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유가에도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뭐 우리가 그날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크게 뭐 도움이 안 될 거다. 직접적인 우리 오일 가격에는 영향력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네. 파월 의장도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두 가지가 발표하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나머지 소비자 물가 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에너지의 어떠한 이게
리스크가 지금 뭐냐면은 운임비 인상이 되고 이 인상분이 다 그냥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다.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에너지에 관한 그러니까 코 CPI는 이 에너지와 식료품이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뭐 100% 이걸 다 감안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지금 아까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네. 운임비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뭐 운임비가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전가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뉴스는 실질적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영향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서 이런 부분도 이런 뉴스도 있구나. 우리가 또 이건 챙기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은 코어 CPI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CPI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체 CPI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코어 CPI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한 중동의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FOMC, 지금 연준 의원들은 이 근원 물가에 좀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좀 더 기술적으로 그리고 다른 이슈들 더해서 항상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님, 지금 조금 전에 또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3월에 아시아의 경질유 가격을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 감소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경질유 가장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기가 뭐 그닥 지금 좋지가 않고 모든 지금 리포트들도 중국의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위기가 도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중에 수요 측면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가격을 동결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속보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남한산성 마선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속보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해외 선물만큼은 정말 이런 속보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방향성을 빠르게 잡아주시는 분과 함께 하셔야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란투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이슈 분석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일 이슈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5일의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일봉 차트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보면 일단은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큰 그림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자체는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요단강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74.83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4.83이 무너지면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다. 근데 어제 도찌에 캔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양봉으로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는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빨간불이기 때문에. 근데 네. 상승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첫 번째 걸리는 선이 사실 지금 73.41. 이 선이 지금 어떤 선이냐면 저점에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러니까 67.71 이 파동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2월 14일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올라온 79.60이죠.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에 지금 현재 73.41가 딱 중간 센터 값이에요. 중간 센터 값이기 때문에 이때도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이 구간도 거의 한 2주 정도 저항을 받고 치고받고 하다가 이때 이제 돌파가 됐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자리가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매물대가 많이 있는 이 자리까지 다시 도달을 했다. 그 박스 안으로 다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74.41 그리고 하단은 70.35 그래서 한 번 정도는 70.35는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상승이나
하락을 모색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35,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70.50이 돌파가 되는지,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73.41 이 자리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 준다면 요 단강 하단이 74.83, 그러니까 오늘 고점에서 한 130틱 정도만 올라가면 그 자리가 반대로 매도로 들어가기 아주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분짜리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60분짜리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계속해서 좀 하락이 심했는데 지금 현재 73.48, 73.41, 일봉상으로는 73.41였죠.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72.68이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72.68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면 조정시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71.4가 전일 저가니까 71.50까지 오늘 한 거의 여기도 거의 90틱, 100틱 정도 되겠죠. 이 정도 100틱 정도의 이 공간을 우리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74.13 여기에서 매도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73.50, 한 60틱 정도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박스 구간 안에서는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됐었을 때 74.13에서 매도, 그래서 73.50 여기에서 청산, 내지는 72.68이 아예 깨지면 확인하시고 조정 줄 때 매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완전히 깨지면 조정 줄 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상단 74.13, 하단은 71.50 내지는 어제 저점인 71.40까지 보고 여기에서 이러한 대응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수익을 또 충분히 내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5일 같은 경우는 프리장에서 지금 매도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리값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개장 이후에도 흐름 따라가고 싶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언제든지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 어느 시장에서도 파워 있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노트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무려 이 15분 만에 어떻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15분 매매법까지 들여져 있으니까요. 이 매매법 너무 궁금하다, 15분 만에 어떻게 수익을 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자료집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활짝 열리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일은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6%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지금 204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시 06분경에는 2048달러까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골드와 관련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UBS가 올해 골드 가격이 2,200달러까지 오르고요. 실버에 대해서는 드라마틱한 아웃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 먼저 살펴봤는데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지만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금 가격에 결국에 올해 2,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금의 사촌격인 은의 경우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게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 활력 역시 이 은의 가격에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은이 조금 더 극적으로 그리고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은의 경우 이 자동차, 태양 전지판, 또 전자제품 제조 등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로 전체 경제의 건정성이 조금 더
회복하게 된다면 더 높은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골드와 관련된 기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실버와 관련된 뉴스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2,200달러라는 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 전망이 좀 멀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골드가 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다시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이제 그 시점에 달라 그러면 방금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히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원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일단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게 2분기냐 3분기냐 뭐 4분기에 연달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한 번 촉발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금값은 상승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요. 골드 값은 상승을 합니다. 이건 딱 등식이에요. 금리 인하 그러면 달러의 약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골드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UBS가 발표한 게 이런 시나리오다.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금은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 하지만 그 시점은 뭐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뭐 설 지나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한 번 단행을 할 때 그리고 그 단행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에 따라 가지고 금 가격의 상승은 좀 필연적이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는 할 거예요. 한다라고 하면 골드는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매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보통 골드가 상승을 하면 은도 네. 같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골드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은은 한 40이나 30 정말 조금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만큼 금하고의 변동폭은 좀 있는데 지금 오늘 방금 아까 그 뉴스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제 은이 어떠하니라 금보다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 그리고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또 공업용이라든가 산업용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발휘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UBS에서 은을 좀 많이 사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좀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생뚱맞는 말인데 아무튼 골드는 금리 인상 인하가 단행이 되고 그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골드 가격에는 좀 강력한 뭐랄까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와 관련해서 이슈 먼저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4달러를 좀 넘어섰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골드는 방향성을 지금은 어디로 잡아봐야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 골드는 상승을 해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달러 인덱스와 골드가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반대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달러도 안전자산이죠. 골드도 안전자산이죠. 엔화도 안전자산이죠. 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어떤 걸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의 그 인덱스 지표가 만들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달러의 가치는 상대통화 대비 달러가 얼만큼 강하냐예요. 거기에 속한 건 엔화, 파운드 달러, 스위스 프랑, 뉴질랜드 쭉 제 기억으로는 한 8개인가 몇 개 그 통화를 대비해가지고 달러의 이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유로화와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가져가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나머지 상대 통화들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엔화와 유로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좀 과분하게 좀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거나 미국 경제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는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뭘 우리가 또 알아야 또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조건, 달러 인덱스가 어떤 통화들의 비중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단순 계산으로 봤었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0이 넘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골드는 상승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쭉 빠지고 올라가더라도 쭉 빠지고 이런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골드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달러 인덱스와 연관지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잡아봐야 되는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고민이 되시나 봅니다. 오늘은 매도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관방으로 들어주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매도로 딱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아니면 매도입니다. 매도다. 네. 네. 고 아니면 스톱이에요. 네. 먼저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제가 월물 갭이 여기에 발생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갭들은 결국은 채우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2025.5 이 라인까지는 지금 내려가야 되고 지금 현재 데드클로스가 날랑말랑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2049달러를 하방에서 종가가 끝났죠. 2049달러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다는 것은 계속해서 골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오늘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조정 국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152달러 작년 12월 5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작년 12월 14일 거의 10일 만에 1988불까지 다시 하방으로 떨어졌고 이 안에서의 큰 박스권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38.2, 그다음에 지금 현재 50%, 그리고 또다시 50%를 넘지 못하고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어제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우리한테 줬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상승 국면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재 올라간 자리가 지금 2049.2, 어제 여기가 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 봐야 2049.2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좀 시간상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네. 골드 같은 경우에 2041.5달러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이대로 만약에 올라간다. 2052.4 이 정도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골드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매도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자리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세세하게 그리고 길게 한번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겨만 주셔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자료집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개장을 했으니까요. 미국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지금 다우만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상품 같은 경우는 유로 FX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현재 0.34% 올라가면서 17,7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17,767포인트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금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해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루드오일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시
32분경부터 꾸준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0.62% 올라가면서 73.2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봉을 보여주면서 73.20달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도 다시 한번 자리값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오늘 골드는 0.05% 올라가면서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104선까지 올라가면서 골드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2시 06분경에는 2048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값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지금 6시 20분경에는 1.07800달러까지 올라가 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6가지 상품들 안에서 홀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0.07% 밀리면서 1.07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맞선님 매매일지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맞선님께서 이번 주에 내내 또 수익을 내주셨더라고요. 손실을 보지 않는다. 정말 상남자이신 것 같은데 오늘 맞선님께서는 이 상남자의 시각으로 나스닥 오늘 어느 쪽으로 개장 이후의 흐름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펼쳐질 것 같은데 박스권이니까 일단은 매수 쪽으로 저가 매수 공략 아까 제가 풀이장 개장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음봉으로 좀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 네. 17691 아까 제가 여기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짧게 본다. 그러면 17691 들어가서 뭐 17723 뭐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 만약에 17691에 들어갔다. 근데 현재 11시 35분인데 축구 딱 시작하면서 아래로 음봉이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도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매도로 간다. 그러면 17610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박스권의 흐름. 그러니까 상단 17770 그리고 하단은 17691 이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어제 구매자 지수 발표한 이후에 하단은 지금 딱 정해져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하단은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단도 계속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그렇다라고 보면 또 하방에서 내려오면 그냥 깨고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뭐 특별한 지표도 없기 때문에 뭐 축구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지표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면 17723까지 먹어도 이것도 뭐 괜찮은 수익이니까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즐겁게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된 전략 바로 개장하자마자 살펴봤고요. 이러한 전략들 노란투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란투방 활짝 열려 있을 때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누르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선님께서 S&P 500도 봐주시고 계시죠? S&P 500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마선님? 네, S&P 500도 현재로서는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60분짜리 보도록 할게요. 4961 이 라인이 오늘 S&P는 매수 자리가 되고 S&P도 좀 나스닥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박스권의 흐름을 오늘 보일 가능성이 커요.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4983.5 아주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여기 왔었을 때는 그냥 매도로 들어가셔서 이만큼 짧게 4983에서 4974 그러면 약 한 40틱 정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만약에 S&P가 4960.75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매수로 진입을 해서 4974까지 보는 전략.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4960.58 그러니까 4960 아래로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하락 불가피하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49, 40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S&P 500도 매수로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S&P 500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골드 한번 봐볼까요? 네. 골드 한번 아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골드는 좀 매도로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골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48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 저항을 받는 거 우리가 이제 일단 확인을 했죠. 항상 어떠한 자리가 저항이다 해가지고 그 저항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저항을 뚫었는지 그 저항선을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건지 그건 그 다음 캔들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항선이다 해가 세상에 안 뚫리라는 저항선 없고 안 빠지라는 지지선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저항선 지지선을 놓는 거지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저항선이 정말로 존엄한 저항선이라면 차트가 멈춰버려야겠죠. 사는 놈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 일단 저항선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2041.5 이 라인이 깨질 때까지는 기다리십시오. 현재 11시 40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차라리 12시에 이 아래에서 애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줘야 돼요. 음봉으로 떨어져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2037.5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거의 한 40틱 정도 되죠. 이 정도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대로 다시 그냥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52.4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서 2048까지 보는 전략. 여기도 약 한 40틱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쉽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 네.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달러 강세 하나만의 이유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조종주는 이 자리가 피보나치로 봤을 때 61.8%까지 올라와 있어요. 61.8%까지 조정을 줬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2052까지 만약에 얘가 올라왔다. 그러면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저점 확인하고 이중바닥을 때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048.2달러 이 자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2048.2가 안 넘어서고 이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제의 저점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2052까지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고 터치를 한다.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전저점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골드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기다려셔가지고 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41.5 아래로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도 안 깨진다. 그러면 거래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릴렉스하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 발자국 뒤에서 거래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에 중요하다. 이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혼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급증하는 차트에 나도 마음에 쏠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면서 든든한 멘토님 옆에서 언제 내가 어떻게 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전략들 매일매일 챙겨가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지금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수요일마다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국내와 항생도 봐주시고요. 해외 선물도 또 봐주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꼭 이런 이슈 분석과 자리값 방향성까지 매일 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좀 자리값 그리고 방향성 잡아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7,691포인트 디질 시에 매수하는 전략, 18,50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은 있는 상황이지만 고점을 돌파한다고 해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담아봤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74.83달러를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셨습니다. 74.13달러에서 매도, 73.50달러에서 익절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고공행진은 골드의 상단을 제한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강한 음봉이 나왔고 데드크로스가 출현하는 모습이 연출된 상황입니다. 월물 교체로 생긴 갭이죠. 2025.5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모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